그런 글은 쓰면 안 된다. 그런 글은 쓰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안녕하세요, 딩동님. 안녕하세요, 다들. 한 시간 후딱 가죠. 원래 이렇게 이 정치라는 것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정치적인 이슈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어떤 그 대한민국의 그 드라마보다 재밌는 그런 또 왜냐면 이게 하루하루 또 그냥 또 소설이나 이제 가상현실이 아니라 현실이니까. 오늘은요, 오늘 여기 밑에 그 요상한 최상목의 계속된 내란 특검 거부권 사태 진단, 이거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지금, 이겁니다. 그쵸. 오늘, 짠. 네. 네, 오늘 제가 이거 연합뉴스 자료인데요. 연합뉴스. 최상목을 갖다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 사실 그 뭐지 처음에 쪽지 요만한 거 받았다고 생각했다가 이만한 A4 용지 받아가지고 했던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 윤석열의 포고령 이하 이제 윤석열의 명백한 탄핵의 증거, 가장 강력한 증거와 강력한 증언을 했던 사람이니까 최상목까지 건들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것과, 그런데 윤석열의 탄핵에 협조를 하는 것 같고 또 내란에 크게 이제 그 개입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그 특검 거부나 뭐 김건희 특검 거부부터 시작해서 왜 이러나 왜 이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의아하죠. 예, 이거 지금 큰 화면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24년 그 12월 27일 날 이제 한덕수 탄핵을 함으로써 네, 제가 기자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자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12월 27일 날 한덕수. 우리 한덕수, 한동훈, 한덕훈? 그때 뭐 짤도 너무 유명했는데. 거기가 이제 탄핵 당하고 나서 27일 날 이제 우리 최상목 그 부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권한대행으로 취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31일 날 이제 12월 31일 날, 1월 31일 날 두 번 내란 특검 거부했으니까 31일만 되면 거부를 하네요, 이 사람은. 내란 특검과 김여사 특검을 거부를 했습니다. 막 12월 말일 날 우리 엄청 화가 났죠? 엄청 화가 났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지고 이제 그게 됐냐? 이제 2025년 14일 날 이 사람이 도대체 몇 개를 거부권을 행사를 했냐면 지금 뭐 지방 그 무상 교육 지원하는 이거 고교 무상 지원 그것도 이제 하고, 그다음 방송법 개정안도 거부하고, 그다음에 그 AI 그 교과서 이것도 이제 이건 저도 진짜 반대거든요. 저 페이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것도 이제 사실 이제 거부가 됐고, 그 다음에 반인권적 국가 이제 범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시효 배제를 하는 것도 거부를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리고 오늘 내란 특검법도 거부를 했어요. 더더군다나 이 사이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했잖아요. 임명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임명 거부를 했는데 이게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너무 놀라워요. 윤석열 못지않은 위헌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저 사람이 그 최상목
권한대행도 제가 법대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행정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제 그 인용이 되어도 자기가 임명하지 않을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특이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되게 위험합니다. 저거는 윤석열은 자신이 갖고 있는 폭력적인 게 막 표출이 돼서 이제 더 위험하게 느껴지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이제 위헌성으로 따지면 최상목의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이 정말, 이제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요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제 저도 아직 이렇게 막 거창하게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나라가 윤석열 이제 최상목 대행이 이제 그 특검을 2번째 거부했던, 왜냐면 지금 특검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 다 들어줬단 말이에요. 다 들어줬는, 심지어 이제 그런 특검인데, 이제 지금 그 윤석열 다 구속됐는데 이제 왜 그 특검이 필요하냐? 왜 그런 특검을 필요하냐? 이런 건 거죠. 이런 거라서 이제 그걸 왜 자기가 판단을 합니까? 자기가 왜 판단을 해요? 자기가 수사기관입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내란의 전부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내란 전부 다 이제 내가 사실은 구석구석 다 알고 있는데, 저 정도 잡혀갔으면은 대가리들 다 잡혀갔어, 막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다 잡혀갔으니까는 특검 필요 없어. 자기가 왜 걱정을 하고 왜 자기가 판단을 하는지 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이해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해하시는 분한테 저가 한번 얘기를 들어볼 용의가 있으니까는.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나라가 윤석열 잡혀 들어갔다고 내란이 종료가 됐나요? 내란이 종료가 됐습니까? 왜냐면은 제가 이거 되게 좀 중요한 지점이 이제 온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했는데, 이제 1차 내란 특검 거부권을 12월 31일 날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자신이 끝까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시사를 하고, 혹은 이제 약간 부작위를 하겠다. 이제 부작위라는 것은 하지 않는 거죠. 작위라는 건 법정 용어로 하는 거고, 부작위는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것을 이제 공표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탄핵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저는 한덕수 총리보다 더더욱 윤석열의 힘을 실어주는 게 사실상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1차 거부권 행사가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란 특검 2차 내란 특검을 이제 야당 단독으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거 모든 국민의힘 안을 다 해서 외환죄나 이런 것들 다 빼가지고 이제 특검을 지정하는 것들 대법원장이 하고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합쳐서 표결이 언제 했느냐? 1월 18일 날이에요. 1월 18일 날 내란 특검 2차를 표결합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서부지법 폭동이 1월 19일 새벽에 나는 거예요. 그날 저는 사실 영장 언제 나오나 하고 제가 밤을 샜어요. 밤을 샜는데 저 그거를 신남성연대인가 그 영상이랑 이것들 보면서 서부지법 부수고 들어가서 이제 안에 폭동을 하고 경찰 때려서 피 나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봤어요. 검찰이 이미 기소했는데 내란 특검법 왜 하나요? 그럼 검찰이 내란에 개입이 됐으면 그건 누가 수사하나요? 아직 검찰이 지금
장성들 계속 그 국회에서 그 청문회 때 나오는 내용들이 계속 그 사실 더 새로운 내용들도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법은 사실 이 모든 내란 사태가 어디까지 전 군단이 다 동원돼서 전 군단이 전부 다 동원돼서 그 돈줄이 어딘지 그 어떤 예산으로 그렇게 이제 움직일 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하나도 밝혀냈나요? 하나도 안 밝혀냈잖아요. 안 밝혀냈잖아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거를 했냐면 1차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했는데 구속이 됐죠. 그때 이미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내란특검법은 사실 뭐 윤석열이 인신의 구속이나 체포가 된 상태면은 사실상 뭐 필요가 없다고 해서 자기가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리고 어떤 근거도 없는 판단으로 이제 그 특검을 거부권에 행사했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구속이 되고 나서도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내란의 연속인 거죠. 이건 내란 사태가 지속되는 상태인 거지. 이게 어떻게 내란이 종식이 됐습니까?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 내란 종식되지 않았고 이거는 사실 너무너무 아직 위험한 상태입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상태고요. 그리고 거부 안 하면 안 되는 논리가 없고 그냥 해줘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란 속에 윤석열 한 사람이 기소가 되면 전부 끝난 게 아니죠. 그때 검찰이 올 거라는 국정이랑 검찰이 올 거라는 그 증언이 있었는데 그 검찰이 누가 올 건지 사실 그 민정수석인 김주현부터 시작해서 그 박성재부터 그까지는 이제 뭐 지금 뭐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심우정과 대검찰청의 어떤 지금 간부들이 지금 거기에 개입되고 안가에 갔고 이런 것들 조사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지금 사실 그 너무 큰 똥덩어리 하나 겨우 체포해서 구속해서 말아 넣는 것들 때문에 지금 거의 모든 그 일을 다 했지. 서부지법 윤통이 지시했나요? 서부지법은 내란 세력들이 계속 선동을 해서 그걸 한 거죠. 윤통이 지시를 안 했다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윤석열은 자신의 그 똑같은 인적인 구성체가 같은 사람을 1월 1일날 거기 친필 사인회 가가지고 선동도 해라고 거의 조장하다시피 했던 그것을 했잖아요. 그리고 법원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불법이다. 자신이 합법이다. 이런 정도의 거의 법을 초월하는 듯한 자신의 그거를 해서 충분히 법원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시그널을 다 줬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을 보니까 뭐 감회가 새롭다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그 증폭을 시켰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할 수 있지 않나요? 서부지법 폭동은 저는 뭐 예를 들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충분히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거의 그 직접 교사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교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들 그 앞에 있었잖아요. 그 변호사도 앞에 있었고 그 사람들 어떤 통로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수사해봐야죠. 내란이 종식이 되지 않았죠. 그 국민의힘도 거기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뭐 풀려날 것이다 이런 소통도 하고 선동이랑 이런 것들과 소요를 하고 교사를 했다는 부분들은 그 수사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지. 지금은 그 어떤 범죄의 실체를 전부 다 파악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체증을 했던 그 사람들 1차적인 구속을 지금 하는 과정이지 그거 전부 이 그 내란 과정뿐만 아니라 그 서부지법 폭동도 사실은 전혀 이제 수사를 개시하는 입장입니다. 수사를 개시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아직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아직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군대의 그 정 군단의 사령관들 지금 구속 기소되고 했던 사령관들 외에는 어떤 그 노상원과 이런 사람들이 느슨하게 개입이 되어 있다 정도만 지금 파악이 된 거지.
그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지금 구속영장 6일째 검찰이 왜 잡아두고 있습니까? 김성훈 차장을 왜 자꾸 비호를 합니까, 검찰이? 그럼 검찰이 그 내란 과정에서 그 무슨 사인을 받았을 때 김성훈 차장과 이제는 그 처장 직무대행 이런 사람들과 같이 무언가를 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김성훈 그 직무대행을 갖다가 지금 구속영장을 못 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이 등장할 때 옆에서 이러고 있는 게 김성훈 차장인데 왜 저 사람은 구속이 당하지 않고 있죠? 검찰이 왜 그걸 막고 있죠? 그거를 왜 그럼 검찰에서 주도하게 기소했다고 그게 전부 다 이 상태의 모든 어떤 그 과정을 정직하게 수사할 수 있다고 국민적인 신뢰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필요하고요.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김건희 특검보다 윤석열 그 내란 특검이 훨씬 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지금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도대체 왜, 저렇게 하나. 제가 이제 이 사람의 이력을 찾아봤어요. 이 사람의 이력을 찾아봤습니다. 이력을 찾아봤는데, 이 사람 이력이 독특하더라고요. 이 사람 왜 이제 그 걱정을 하고 있을까?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요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게 이 최상목이 뭐 거창한 일일까? 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 의심도 있는데 그 이전에 너무 그 짜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보여져가지고 제가 자 요렇게 짠 지금 제대로 가고 있죠? 방송 잘 나오고 있죠? 네, 여기에서 방송이 끊기지 않아야 될 텐데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윤석열이 최상목 씨가 이제 했던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의 기조의 모든 그 핵심은 다 했어요. 지금 2016년 1월부터 이 사람은 그 기재부 차관을 합니다. 제1차관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차관이 2명인데 1차관을 하면 이제 거의 이제 장관의 모든 행정적인 모든 실무를 다 총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 자리 지금 요렇게 해서 조금 제가 방송 때문에 옆으로 밀게요.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보시면 돼요. 자, 요 부분 보시면 2016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기재부 1차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박근혜 정권의 기재부 1차관을 했다는 거죠. 근데 박근혜 정부의 1차관을 했는데 2017년 5월이 언제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제 시작하는 그때 잘린 거예요, 차관이. 근데 이 차관이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 영상이 보이시나요? 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때도 있는데, 필리핀에 갑니다. 필리핀에 아시아 태평양 대학교 개공 교수로 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울산대 사과부의 사회과학부 이제 그 조교수를 갔고요. 그 다음에 2019년 2월에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재부 차관이 이렇게 한직을 떠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입장에서는 정권 뺏기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기재부 차관 때도 그때도 골탕 먹었을 겁니다. 이제 그 탄핵 때 이제 적폐 수사할 때도 사실 엄청 이제 그걸 했었는데 자기 평생 이제 뭐 서울대 수석 졸업하고 이제 행시해가지고 기재부 이제 모피아의 수장으로서 거의 할 수 있는 거의 이런 이력들을 갖추고 있었을 거거든요. 저는 당시 이제 모피아의 왕인 이제 뭐 박근혜 때 모피아의 왕이었던 이제 저 누구였죠? 박근혜 정부에서 모피아가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이제 이쪽 민주당 쪽이었고 박근혜 때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때 자료도 제가 그때 탄핵 때 이만큼 쌓아놨는데 어쨌든 모피아 그 사람의 아마 자리를 이끌지 않았으면 거의 이 이력은 박근혜 당시 이 이력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사람들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일동홀딩스 사회이사 뭐 신한금투 사회이사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거의 기재부 차관을 했는데 모피아의 거의 대표 주자격으로 이제 해서 모든 이걸 했다가 지금 여기 보면 탄핵 이후에 이 사람이 돌았던 데 보면은 필리핀 갔다가 울산대 갔다가 초빙 연구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장도 아니고 연구위원 갔다가 이제 무슨 회사 사회이사 장관 갔다가 이제 농협대학교 총장 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2020년 2월 이제 이제 인수위 윤석열이 딱 등장하고 대통령 인수위가 딱 등장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경제 분과 간사를 딱 차지를 하고 경제수석 비서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그리고 경제부총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박근혜 탄핵 때 차관하다가 박근혜 탄핵 끝나고 나니까 자기가 먹을 게 없는 것을 너무 잘 안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악뜻같이 차기 정권에서 어떤 민주당 정부가 이제 탄핵 이후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자기가 얼마나 이거 그러니까 이 자리도 너무 좋은 자리 아니냐 할 수 있죠. 일반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권한대행까지 하고 이제 지금 권한대행까지 했지만 뭐 기재부 차관하고 이랬던 사람이 탄핵당해서 탄핵 세력 안에서 이제 잘 나가던 그거를 맞아요. 최경환. 맞아요. 야, 역시. 뭐, 최경환.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란 특검이나 이런 것들은 자신의 어떤 탄핵 이후에 자기는 내란에서는 자기가 약간 좀 떳떳한 뭔가 이제 행동을 했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최상목 대행이 제가 이력을 살펴보니까 조금 인간적인 이해가 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저러지 보니까 박근혜 탄핵 직전까지는 기재부 1차관으로는 너무 잘 나갔어요. 너무 잘 나갔어요. 보시면은 2012년 박근혜 정부가 이제 시작되고 2013년부터 그때 이제
최경환 보좌관을 했군요. 정책 보좌관을 했군요. 장관 보좌관을 했군요. 그러니까는 완전 그 최경환 어떤 그 라인이었네요. 그 최경환 라인이었고, 보니까 이제 그 대통령 비서실의 경제금융비서관, 박근혜 정부 때, 이러고 이제 이것을 갖다가 딱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바로 그냥 또 이제 경제수석 비서관 이렇게까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 정권이 이렇게 또 탄핵으로 무너지면은 자기는 이제 나이도 들었겠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날카롭지 않습니까? 최상목 왜 저러나 사실 다들 이렇게 막 예상을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 그동안 막 설득력 있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내란 특검을 막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하는 행동은 윤석열을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사실 국민의힘에 매달리는 태도잖아요. 이제 국민의힘 헌법재판관도 국민의힘과 여야 합의를 안 했다고 거의 재판관 임명을 거부를 하고, 안녕하세요. 거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제 안녕하세요, 단골농부님. 네. 그랬지 않은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최상목 대행이 이제 거의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뿌리 깊은 모피아로서의 이제 커넥션이 이렇게까지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사람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사건에 의심을 하잖아요. 원래 어떤 의심을 할 때, 보통 그렇거든요. 윤석열이 예산 전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중앙정부에서 예산 빼먹기는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란 정당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로 할 이 깜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정도 어떤 정치적 포부가 있어서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차기 정권에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차기 정권에서 만약에 혹여나 자기들이 이제 지금 어떤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조금만 호도를 하고 조금만 이제 이제 노력을 하면 민주당 집권을 막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착각, 혹은 이제 범야권, 네, 이제 집권을 막을 수 있겠다는 이런 착각을 할 때에 거기서 자신이 이렇게까지 이제 기여를 해주면은 자신이 살 길은 찾는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1시간이나 늦으시면 어떡해요? 2시간 수업인데 1시간 늦으면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 아직 내란 특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돈줄이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유튜브나 정보와 관련된, 저는 이제 사실 다른 이제 막 채널을 막 열심히 막 구독을 하고, 구독은 다 눌러놨는데 이제 막 영상을 열심히 보고 막 이런 정도의 시간은 없어서, 가끔 이제 어저께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그때 이명수 기자님이 이제 막 어제 폭로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모인가? 김건희 이모인가? 거기에서 이제 이제 이명수 기자한테 군수 사업을 하자고 하면서 1,000억짜리 계약을 따오면 30%가 뽀찌니까 그거 너랑 나랑 나눠 가지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전언을 들었어요. 제가 그걸 아직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 그게 불가능해요. 국가의 예산이 고모인가요? 고모? 그때 이모인가? 고모인가? 이모인가 고모인가? 네. 그쵸. 방탄복.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모 맞죠? 네, 이모 맞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면, 이제,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전용을 할지 이게 막 엄청 막 구멍이 많아서 나라도 막 그냥 막 빼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다 보셨군요. 다 보셨군요. 다 보셨군요. 다 보셨군요. 저도 이제 그거를 듣고 어저께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막 웃었는데 이제 이명수 기자님의 매력도 대단하다. 저는 한 번도 뵙지도 못했지만, 그 정도의,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천박하고, 그러니까 김건희 집안이 얼마나 천박하고, 이제 국가 예산을 얼마나 이제 빼먹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 이제 고민을, 이제 그걸 저는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못 먹었을 거다. 지금 약 올라 죽을 거다. 왜냐면,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요번 이제 그 예산안이 쟤네들이 왜 저렇게 했는가 하면 이번 예산이 이제 본격적일 거였을 거예요. 왜냐면 국가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뭐 예타라고 하죠. 예산 타당성 뭐 그 점검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의 계약으로 먹을 수 있는 뭐 그게 이제 사실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그러니까 뭐 몇억, 뭐 몇십억 이런 것들 적은 돈이 아니지만 사실 자기들이 이제 정권 잡아서 이제 뭐 천억 뭐 이런 이제 망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했을 텐데 그런 뭐 그 정도의 규모 사업들은 예산 타당성 심사부터 시작해서 뭐 조달청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하고 또 각 부처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기존의 예산이 운용되었는지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점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이 2022년에 이제 2022년 5월부터 임기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2년의 예산은 사실 그 전 정부인 문재인 정권의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고모도 알고 있는데 요번 그 방탄복 사업은 이모인 것 같아요. 어제 이모래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이모건 고모건 얼마나 이제 그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는지. 근데 그런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래요. 근데 2022년도의 예산은 2021년의 이제 그 내용으로 집행을 하는 거니까 이제 사실 이제 2023년도 이제 예산안부터 2024년 예산, 이게 2025년 예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의 규모 사업은 사실 2022년 이제 뭐 2022년도 열심히 이제 어디서부터 빼먹을까 이런 사업들을 하고 막 하더라도 이제 본격적인 것이 거의 3년 차에서 이제 자기들이 어떤 사업이나 뭐 예산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으려고 봤는데 이상하다고 해서 요번에 예산을 다 삭감을 했잖아요. 이제 민주당이. 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특갈비보다도 이제 주요 사업들 다 예산을 삭감을,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쟤네들이 이제 밥 다 먹으려고 3년을 기다렸는데, 밥통 뺏긴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밥통 뺏길 기분이 들었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 저는 그게 이제 좀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모가 1,000억에서 300억 뽀찌를 먹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에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어느 수준인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김건희가 빼돌렸다 함. 이게 사실 이제 천문학적인 돈을 김건희가 빼돌렸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이게 미수범일 것이다.
이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빼내려고 온갖 그걸 하다가 지금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물론 이거 일단 찾아봐야죠. 네. 대양고래 유전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이거 그 석유공사, 이제 박주선 전 의원도 왜 거기다가 그런 식의 그쪽에 뭐 해서는 뭐 당장은 좋았겠지만 뭐 그런 것들 모르겠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한 10년을 그 어떤 여의도에 있었잖아요. 제 사무실에 있으면 정상적인 뭐 프로젝트들 뭐 디벨롭 하자고 이제 저한테 뭐 컨설팅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그래서 뭐 이제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거지 들고 와가지고 막 무슨 뭐 국방 예삭사비지 이런 것들 막 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막 그런 분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싹 보고 아 이거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커서를 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막 뭐 이렇게 막 자기가 누구랑 유력한 사람들이랑 다 해놨어, 얘기를 해놨어 하는데도 이제 보통 그런 사람들이 갖고 오는 건 엉망진창인 기업들인 경우가 많아요. 아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달청 요건이나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면은 제가 이거는 기본 요건도 안 갖춰서 안 됩니다 하고 저는 이제 탁탁 쳐버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도 이제 그런 이제 그 정권에 이걸 차지를 하면 그런 이제 꿈을 꾸는 분들이 꽤 계시다. 그건 이제 꽤 계시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사로 인해서 돈을 얼마나 먹었느냐 이거는 한번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게 그 외부인들이 그 어떤 예산 전용이나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접근이 굉장히 어렵고, 또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전 정권들에 이제 아는 분들 뭐 이제 국방부나 뭐 이렇게 아는 분들의 이야기 전원으로는 국방부는 굉장히 그 카르텔이 또 심해서, 그러니까 전 장성들이 이제 뭐 군수 사업이나 이런 것들 할 때는 정말 지원이 팍팍하지만 그 외부인이 군사 관련한 시설로 창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틈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카르텔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거지 뭐 그런 거에 목을 맵니까? 정상적인 것들로 충분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참 우스웠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검찰 특갈비 이제 영수증도 없이 그냥 다 현찰로 이렇게 낼름낼름 쓸 수 있는 그런 검찰 특활비를 자기가 쓸 수 있는 몇 조가 있는 줄 알고 갔을 거예요, 윤석열은. 근데 생각보다 이게 우리나라 예산의 구조가 어떠냐면 중앙정부는 굉장히 타이트해. 왜냐면 거의 이제 국회 모든 이제 어떤 국감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감사를 받고 하다 보니까, 감시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꽤 중앙부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렵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을 걸쳐서 이제 잘 준비를 해야지 사실상 이제 중앙부처의 예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접근할 수가 있다. 이거는 사실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어도 그냥 어떤 택도 아닌 이제 밑에서 굉장히 질 떨어지는 기업들 몇 개 이제 갖고 간다고 해서 이제 뭐 턱턱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다. 차라리 그런 이제 자신의 어떤 그걸 통해서 이제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알짜 기업을 통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을 내려주는 뭐 그런 것들은 가능할 수가 있어도, 사실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그렇게 우리 김건희 이모가 이명수 기자한테 제안했던 300억 뽀찌 먹재 이 정도는 좀 어려울 거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서울시 예산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한 20몇 조를 이제 하는 그런 것도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군이나 이런 이제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어떤 수도권을 지나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약간의 느슨한 부분은 있어도 사실 서울만 하더라도 저기 가로수나 이런 것들도 사실 함부로 이제 뭐 막 조경 사업 이런 것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나라 그리고 홀하지 않아요. 근데 김건희 그 집안이 해서 이제 이명수 기자한테도 뭐 이력 가라로 쓰면 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그거 너무 이제 재밌게 봤다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저께 어머니와의 대화입니다. 근데, 물론 맞아요. 차명제 찾으면 다 많이 나올 건데,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2년 반이었던 거죠. 윤석열이 저는 저렇게 멍청한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3년차 때부터 4년차가 되는 그 사이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나 이게 완성이 되는 시기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2년 9개월 만에 계엄한다고 국회 두드려 부수면은 자기가 잡혀가지 안 잡혀간다고 저렇게 했다는 게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좀 황당하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평생을 살았는지가 너무 잘 이해가 된다. 그래서 왜냐면 양평 고속도로 이렇게 막 꺾고 저렇게 꺾고 막 하더라도 사실 그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막, 야, 이렇게 바꿔. 이게 검찰일 때 했겠죠. 자기 검찰총장일 때나 뭐 사건 정리해 하면은 현찰 얼마 갖고 오고 막 이런 것들은 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행정 절차로서 막 자신들이 뭐 이렇게 안고 이런 거는 생각보다 그걸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뭘 헤쳐먹으려고 하는 그 시간으로는 2년 반은 너무 이제 촉박한 시기였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촉박함이 느껴지고, 예산을 야당에서 턱턱 잘라서 이제 특활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제 잘라버리니까는, 야, 이거 내년에 가서 더 이제 뭐 명태균 건 터지고 이러면 탄핵당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하고 저는 그렇게 계엄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 아까 이제 최상목 이제 권한대행 이제 기재부에서 뭔 짓을 했는지, 지난 정권에서 뭔 짓을 해서 지금 이 사람은 경제부총리까지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 모든 금융부터 이 모든 걸 관장을 했어요. 윤석열 정권의 모든 금융 경제 정책을 전부 다 이제 억셉을 했던 사람이에요. 권한자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예 인수위부터 이제 경제분과 간사, 그 다음에 경제수석,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그리고 바로 이제 부총리, 경제부총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란 특검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거의 정권 전체의 일반적 비리에 개입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왜 저렇게 특검에 목숨 걸고 막느냐 하면, 내란에서 이제 공범이다. 뭐 그건 두 번째 치고, 저는 첫 번째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제 박근혜 때 이런 식으로 잘 나갔다가 탄핵 당했을 때 완전 이제 필리핀으로 쫓겨나고 했었던 경험. 그래서 정권 교체해갖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하고 봤는데, 또 탄핵 당하게 생겼네. 어떻게 보면 진정한 탄핵 요정은 최상목일 수도 있다. 최상목 대행이 어떤 탄핵 인형, 탄핵 요정일 수도 있잖아요. 최상목이 있는 덕분에 탄핵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 얘기를 이제 곰곰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내란 특검을 계속적으로 거부를 했을 때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할 것인가.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박근혜 이제 그 탄핵 이후에 최순실 특검, 그 최순실 특검을 이렇게 막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정권 교체를 해서 정권 교체 정상적으로 해서 내란 특검을 해도 되거든요. 그건 이제 사실 그때도 늦지 않아요. 늦지 않고 오히려 막 지금 뭐 너무 열이 받아서 그렇지. 예, 너무 열이 받아서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죠. 명분이 내란 특검을 이제 하지 않고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판결이 나올 겁니다. 권한쟁의 인용을 할 거예요. 이제 국회에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진행했던 권한쟁의 심판을 아마 인용을 할 것이고, 빠르게 이제 인용을 하면 아마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이제 어쨌든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본다고 하고 권한대행을 갖다가 이제 하는 시기를 조금이라도 이제 늦춰보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음 주 정도에 이제 그러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인용을 해라 이렇게 되면 그거 이제 뭐 한 고심의 시간 막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얼마냐 막 한 뭐 또 일주일 막 또 지나고 나면 그러면서 이제 막 국회 압박을 할 텐데 그 명분으로 탄핵을 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긴 하죠. 근데 저는 확신을 하는 것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윤석열에 대한 캐릭터랑 윤석열이 무슨 일 저지르고 다녔다는 건지 자기 모르잖아요. 자기가 장성들이나 김용현이나 무슨 짓을 하고 뭔 소리를 했는지 장성들한테 뭔 지시를 했는지 또 이제 통화 녹취도 이제 계속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음. 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시간이 갈수록 또 이제 적나라한 재판 과정이 진행이 될수록 또 이제 증인들이 자기 살려고 이렇게 막 증언을 할수록 이제 모든 명분과 이제 어떤 대외적인 메시지가 도대체 관리가 안 될 거다. 그래서 아마 등 떠밀리듯이 이제 재판관 임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마 그런 범위 안에서 그렇게 될 거예요. 대신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오늘 이제 내란 특검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사실 두 번째 거부권 행사를 했던 내란 특검은 사실 여야 합의를 해와라고 했던 최상목한테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주장을 다 담아줬던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제 최상목은 애초부터 내란 특검을 통과시킬 생각이 없다는 게 오늘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지금 여야 합의를 해서 다 수용을 했던 법안을 갖다 줘도 지가 자의적으로 죄송합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권한대행 본인이 이제 뭐 수사가 필요 없네 이거를 자신이 이제 판단을 해서 임의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뭐 다 이제 거부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는 이 사람은 애초부터 내란 특검을 이제 할 생각이 없다는 걸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미래의 이제 시기를 위해서라도 내란 특검을 아예 외환죄 지금 이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 방송에서 이제 나오고 또 이제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지적하는 이제 외환에 의해 이제 전쟁 일으키려고 했고 이제 북한 도발을 이제 자신의 어떤 쿠데타의 어떤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했던 외환의 죄를 다 포함을 하고 이제 제일 빡센 내란 특검법을 완성을 시켜야죠. 와, 이거 하면 우리 다 죽겠는걸? 하는 정도의, 왜냐면은, 줄 때 받지.
이제는 와 이거 하면은 거의 국민의 힘이 거품물 정도의 강력한 내용들로 사실 그 이름 박아도 돼요. 뭐 추경호, 뭐 권성동 이제 그 권영세 이런 이름까지 이제 아예 꽉 박아가지고 아니면은 그 뭐지 체포 과정에서 이제 그 스크럼 짜고 이제 거기 앞에 그 인간 방패하러 갔던 44명 그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 거기 다 내란 특검에 다 박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더 큰 사고를 쳤구나. 그냥, 요 정도 때 받아서 내가 그냥 지켜서 몸보신이나 할걸. 이런 정도의 강력한 내란 특검을 최대한 요번에 뭐 재의결을 하고, 이제 왜냐면은 누구지? 국민의힘도 지금 이제 잠깐의 이제 여론 호도나 이제 그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자신들이 뭐 증폭이 됐다고 했다가 지금 서서히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잖아요. 현실에서 깨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에서 지금은 이 내란 특검은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정권 차원에서 발생했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특검일 수도 있지만 내란 특검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이것도 징벌하겠다는 특검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이제 양보가 없다. 양보가 없이 이제 가장 강력한 이제 그 특검을 준비를 해 놓는 거죠. 이제 야 너네 다 죽어. 지금 요번에 재의결해서 이거 통과 안 시키면 너네는 진짜 죽어 하는 이제 새로운 안을 만들어 놓고 재의결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특검을 넘겨봤다가 하고 이렇게 우리 이거 통과되면 혹은 정권 바뀌고 통과되면 우리 다 잡혀 들어가겠는걸? 우리 다 죽겠는걸? 하는 그 정도의 특검을 이제 하고 그래 이거 할래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도 몽둥이로 맞을래? 아니면 총을 맞을래? 약간 이런 정도? 슈퍼챗이요? 아직 제가 3,000시간이 안 찼어요. 3,000시간을 채워야지 멤버십이든 뭐 슈퍼챗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광고든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뭐 그걸 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 3,000시간의 시청 시간이 꽉 차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꾸, 저도 사실 TV조선이 뜨더라고요. TV조선이 진짜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TV조선은 말고 뭐가 있지 고민을 하는데, 아니, 조성은 TV를 이제 선출직에 나서셨던 어떤 민주당 분이 모르겠어요. 뭐 지방 지역 하시는 경선에 나오셨던 분이고 뭐 하셨는 분인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조성은 TV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국민의힘이나 뭐 그랬으면 제가 얼른 그걸 갖다 썼을 텐데 그래도 그리고 열심히 이제 선거 치를 때 만들었던 그 채널을 제가 그렇게 홀라당 뺐듯이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조성은 TV를 안 한다면 뭐를 할 수 있는가 해서 이제 그냥 TV조선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TV조선이 진짜 먼저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TV조선보다 구독자가 늘면 되나?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것도 그건데 이제 이거를 또 이제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채널명을 또 바꾸면은 또 좀 그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네, 하루하루 누적되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열심히 봐주시면 제가 빨리 3,000시간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 TV 하면 저거 약간 사주 보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약간 노상원 느낌? 약간 조성은 도사 막 이런 느낌으로 제 사주본데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막 저한테 사주 좀 봐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런 거 막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발 사주라는 것들 때문에 사실 지금 내가 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저도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고 아무튼 그 최상목 권한대행의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제 그 왜 내란 특검 거부를 계속 하느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다. 이 사람이 내란에 직접 개입을 했는지는 수사를 이제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그것보다 이제 내란 특검을 거부하는 거는 국민의힘과 결을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개인적 경험으로 박근혜 때 가장 최경환의 측근으로서 이제 이 사람이 최경환의 후계자로서 모피아의 대표 주자로서 이렇게 왔다가 박근혜 탄핵 이후에 필리핀으로 쫓겨나고 이제 울산 갔다가 지방 갔다가 조그만한 뭐 어떤 그 연구위원으로 갔다가 이제 그 기관이 작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직책에 대한 어떤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기의 양이 안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지점들 때문에 됐지 않을까. 이 사람이 왜 내란 특검 박근혜 탄핵당하고 완전 자기가 이제 그 처지가 했으니 저는 사실 그 윤석열 인수위 대선 때 엄청 접근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수위 때부터 경제분과를 간사를 딱 맡았으니까 애초부터 자기가 윤석열 이제 캠프에서 경제는 자기가 맡겠다 하고 이제 움직였던 사람이 저 직책을 차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이제 윤석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지금 최상목은 이제 부총리니까 한덕수 총리 때보다 이제 느슨하게 보지만 오히려 윤석열 캠프 안에서는 경제 부분은 자기가 다 총괄하겠습니다 하고 김건희랑 뭐 윤석열이랑 경제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이제 막 엄청 머리를 썼었을 거니까 어떻게 돈을 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는 경제 비서관하고 경제 수석하고 이제 경제부총리 할 때 굉장히 그 최상목과 김건희 일가나 이쪽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의심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윤석열 캠프에서 저도 오늘 봤는데 윤석열 인수위에서 경제분과 간사를 했다면 캠프 때부터 제일 밀접하게 경제적으로 내가 이제 그 기재부 다 아니까 어떻게 뭐 하면은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왜냐면 너무 이 사람 이력이 너무 재밌잖아요. 박근혜 때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아마 이 사람이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경제분과 간사를 했다? 그리고 경제수석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그 윤석열 대선 과정에서 가깝게 막 어떤 밀착을 하고 있어야지 이 사람이 경제부총리까지 할 수 있었을까. 왜냐면 니즈앤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공간이잖아요. 우리 김건희 씨나 일가들 그 인사나 이런 거 보면은 기브앤테이크가 명백하게 이제 하는 거 보면 최상목이 지금 저렇게 이제 막 자기는 뭐 내란에 개입 안 됐다, 뭐 쪽지 줬다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요번 내란 사태 이전에 윤석열, 김건희, 최상목의 관계는 생각보다 김성훈 차장만큼이나 밀접한 관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인당 1시간씩 시청하면 3,000시간 시청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제가 그래도 라이브 방송하고 1,000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2시간을 풀로 다 안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꽤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이제 한 분씩 이제 보시는 시간이
길수록 3,000시간이 빨리 도달할 수 있더라고요. 도와주실 거죠? 아, 그냥 조성은 방송. 그 조성은 방송.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최상목이 내란 특검을 할 때 왜 저러나? 왜 저렇게까지 반대를 하나?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쳐다봤다가 이력이나 이렇게 과거의 내용들을 봤더니 아, 최상목과 그 윤석열 일가들, 최상목과 왜냐면 국토부에서 아무리 그 뭐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소통이 안 되면 저거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거 있어요. 제일 좀 땡기는 게 조성은 테레비. 조성은 테레비. 그거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카리스마가 없지 않나요? 제가 또 한 카리스마, 한 카리스마로 원래 이렇게 막 예전에 이렇게 막 마스크 하고 했을 때는 막 눈으로 다 이제 사람 막 거의 막 찢을 거다, 막 아니면 막 부술 거다, 이런 막 그 강력함이 좀 있었는데, 그래요. 아크로비스타 주민 30명이 정권에